예, 미적분하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방향도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함수의 값은 실제로 그레디언트 벡터와 그 주어진 방향 벡터의 닷 프로덕트로 나타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방향도 함수라는 것이 이변수 함수뿐만 아니고 3변수 또는 그 이상의 개수의 변수를 갖는 함수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고, 공통적으로 그레디언트 벡터 곱하기 방향 벡터의 닷 프로덕트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방향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이 주어진 방향에 대한 편미분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 자, S는 공면인데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공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문자 F로 쓰여진 것은 3변수 함수고, 여기서 K는 어떤 컨스탄트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Z를 좌표로 갖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공면을 이룬다고 했고, 우리가 이 공면을 레벨 서피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S는 레벨 서피스고요. 그 다음에 점 P는,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점 P는 이 레벨 서피스 위에 한 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곡선을 하나 생각을 할 텐데, 이 곡선은 이 공면 위에 있는, 공면 S 위에 있는 곡선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점 P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점 P를 지나면서 공면 S 위에 있는 곡선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등장하는 모든 관련된 함수들이 다 미분 가능인 경우에 우리가 이 C의, 곡선 C의 벡터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그래서 이거는 T를 파라미터로 갖는 이 곡선 C를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T 값이 T0가 될 때 이 곡선이 주어진 점 P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곡선은 이 공면 S 위에 있는 것이니까 요 곡선의 점들의 좌표를 이 함수 F, 3변수 함수 F에다 대입을 하면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국적으로 사실은 요 함수 F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변수 T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함수 F의 값은 변수 T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체인 룰을 쓸 수가 있죠.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게 X, Y, G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체인 룰에 의해서 라운드 F, 라운드 X, dx, dt 또 변수가 중간에 매개로 Y가 있으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 dy, dt, 라운드 F, 라운드 G, dg,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항상
값이 k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 오른쪽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같은데 이 k가 항상 상수니까 값이 변하지 않죠. t가 변해도. 그러니까 변화율은 0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dt, dx, dt를 생각을 하면 x 값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이것은 요 벡터 방정식의 좌표 함수 입장에서 예를 들면 xt 입장에서 보면 이걸 t로 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xt 함수의 도함수 x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y 프라임 t, 요거는 g 프라임 t. 그러니까 요 식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용해서 함수 f의 그레디언트 벡터 곱하기 좌표 함수의 도함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gamma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렇죠? 가 0이 된다는 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짧게 써보면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t0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t에다가 t0를 집어넣으면 x, y, z 값은 각각 x0, y0, g0가 되니까 함수 f의 x0, y0, g0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와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아래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 프라임 t0를 닷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된다는 식을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두 벡터를 닷 프로덕트 했는데 0이 됐다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점 P에서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그 점을 지나는 모든 곡선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벡터가 곡선의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점에서 그 벡터와 그 다음에 그 곡선의 접선 또는 그 곡선의 탄젠트 벡터, 그렇죠? 이렇게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곡선 R 입장에서는 탄젠트 벡터인 거잖아요. T0에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 커브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그 해당하는 점에서 그 커브의 탄젠트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이 말은. 알겠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것을 레벨 커브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 P가 주어져 있고요. 그 점 P를 지나는 곡선 C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이 함수 F의 그레디언트 벡터랑 이 커브의 이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하고 서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잠깐 더 생각을 해보면 자 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커브 C를 하나 놓고 생각하지만 점 P가 있으면은 이 커브 그 곡면 위에 있으면서 점 P를 지나는 곡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의 곡선에 대해서 탄젠트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탄젠트 벡터 모두가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곡면 위에 있으면서 점 P를 지나는 모든 곡선들을 다 생각하고 그 모든 곡선들의 탄젠트 벡터를 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탄젠트 벡터와 그레디언트 벡터가 수직인데 그 곡선이 지나는 모든 곡면 위를 점 P를 지나면서 곡면 위에 있는 곡선들의 모든 탄젠트 벡터들로 이루어진 평면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평면하고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항상 수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벡터하고 다 수직이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 곡선들의 탄젠트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 또는 뭐 탄젠트 벡터로 이루어지는 말이 이상하면 그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들, 그렇죠? 접선들로 이루어진 평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접선들하고 그레디언트 벡터가 항상 수직이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 평면의 노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tangent plane to S at P라는 거는 점 P를 지나는 S 위의 모든 곡선의 접선들로 이루어진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접선들하고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항상 수직이란 말이에요. 결국 잠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얘기한 이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건 결국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가지면서 점 P를 지나가는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책에서는 점 P에서의 곡면 S에 대한 탄젠트 플레인, 우리말로는 접평면이 되겠습니다. 접평면. 접선이라는 말을 좀 확장해서 쓴 거죠. 접평면. 평면이라는 것은 점 P를 지나면서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노멀 벡터로 가지는 평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은 쉽게 얻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노멀 벡터니까 이것이 노멀 벡터가 되니까 노멀 벡터의 각각 x, y, z 성분을 그다음에 이게 x 점 P를 지나니까 x0, y0, g0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빼기 x0, y 빼기 y0, g 빼기 g0는 0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이 이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의를 잘 받아들이면 그냥 이퀘이션, 방정식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약간 상황을 바꿔서요. 약간 상황을 바꿔서 S가 공면인데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공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XY에 대해서 함수의 값을 Z 값으로 가지는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인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점 P를 이 공면 위의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좌표가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G0는 fx0, y0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항상 이 공면 위에 있는 점들은 이것을 만족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식을 놔도 되겠죠. Z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항상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다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삼변수 함수의 레벨 서피스의 세팅을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fxy 빼기 z를 값을 이 삼변수 함수로 삼변수 함수 대문자 f, 삼변수 함수인 대문자 f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f는 대문자 fxyz는 fxy 빼기 g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런데 이게 항상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xyz가 서피스 s 위에 있다면 따라서 이 삼변수 함수는 항상 0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s는 스몰 f 입장에서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이지만 이 대문자 f에 대해서는 뭐예요? 항상 요식을 만족하는 점들이니까 이 대문자 f에 대해서 대문자 f가 항상 0이 되도록 하는 레벨 서피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삼변수 함수 입장에서는 s가 레벨 서피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점에서의 이 s에 대한 적평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삼변수 함수 입장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면 그러면 요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결국 요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건데 그럼 일단 덧셈 뺄셈이니까 앞에 거 먼저 하면 요걸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셈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 f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는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yg는 상수 취급을 당하니까 여기서는 fx가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문자 f의 이 삼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미분은 이 이변수 함수 f의 x에 대한 편미분과 같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서 xg가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니까 여기서 fy가 되겠고요. 요건 역시 0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것은 항상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xy가 상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즉, 이 대문자 f인 함수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fx, f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얻은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써주면 이것이 이 공면 S의 점 P에서의 탄젠트 플레인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레벨 서피스의 접평면,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래프가 되는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서피스에 대해서도 이 레벨 서피스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방정식을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8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example 8 봅시다. 이제 구하라는 거는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equation of tangent plane과 normal line 엘립소이드 평면이 하나 주어진 거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족하는 곡면을 일립소이드라고 우리 전에 불렀죠. 어느 XYZ 어느 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라도 항상 그 단면이 일립스 타원이 나오는 그런 곡면이에요.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잘라도 타원, 이렇게 잘라도 타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 이렇게 잘라도 타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의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라 그랬고, 점을 줘야죠. At the point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위치는 뭐 점이 줬을 때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normal line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점에서의 이 곡선에 대한 normal line을 구하는데 normal line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주어진 점에서 그 적평면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normal lin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책에 이제 정의가 있는데 따로 정의가 있는데 제가 그냥 example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진 점에서 그 저평면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normal lin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normal line이라는 거는 방향 벡터는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겠죠? 그렇죠? 아직 제가 캐피탈 F가 뭔지 안 썼죠? 일단 요 식을 만족하는 곡면이니까 사실은 S는 우리가 오늘 이제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3변수 함수를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이 곡면은 이 3변수 함수에 대한 레벨 서피스가 되겠죠. 값이 항상 3이 되는 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3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냥 요거는 그냥 지워지고 요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y,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9분의 2z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점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2를 넣으면 2,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플레인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 더하기 2 곱하기 y 빼기 1 마이너스 3에 지금 제가 잘못 썼죠? 요거죠? 마이너스 3분의 2에 z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은 0. 요 식을 예쁘게 잘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ormal line은 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책의 솔루션을 보면 뭐 시미트리 이퀘이션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미트리 이퀘이션으로 써봅시다.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분모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 이 직선의 노멀 라인의 방향 벡터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x 플러스 2, y 빼기 1, g 플러스 3 되죠? 이렇게 써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이퀘이션 9을 봅시다. 자, 뭘 구하라는 겁니까? 역시 탄젠트 플레인을 구하래요. 탄젠트 플레인 to the surface z equal point 요거는 그냥 뭐예요? 여기서 fxy를 2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놓고서는 요 위에 있는 상황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3변수 함수 입장에서 쓰고 싶으면 fxyz가 2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g라고 놓고 우리 여기 해당하는 surface가 fxyz equal 0인 레벨 surface로 생각해도 되고요. 네.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위에 이제 우리가 공식을 굳이 구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죠. 그래서 small f를 x에서 편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x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이 지금 1,1,3이죠. 그러니까 xy가 1, 1이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4 fy에 1, 1 하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2 되겠죠. 그래서 저 식을 위에 있는 위에 요 식을 그냥 바로 대놓고 써보면 4 곱하기 x 빼기 x좌표가 1이죠. 1, 2 곱하기 y 빼기 1,
그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g 빼기 3은 0. 그렇죠? 요것이 탄젠트 플레인의 이퀘이션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황은 뭐냐면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한 공면이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여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공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면상에서 Z좌표의 값이 항상 K가 되는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레벨 커브가 되겠죠. 그렇죠? 레벨 커브. 즉 함수 f의 값이 항상 K가 되는 XY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의 곡선을 이루더라. 그래서 그걸 레벨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요 레벨 커브를 그냥 이제 XY 축을 포함하는 평면상에서 그냥 평면에서 그려보면 이제 뭐 이런 커브가 하나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커브 위에 점을 하나 특정을 해 놓읍시다. 점 P. 좌표는 X0, Y0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 이 커브 C가 이 커브가 뭐 곡선이니까 다음과 같은 벡터 방정식을 가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커브에 이 매개 변수를 t로 해가지고 점 t가 주어지면 이 곡선 위에 점이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 t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점에 x, y 좌표를 주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좌표 함수이죠. 그래서 좌표 함수를 그냥 xt, yt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특별히 t가 t0일 때 그것이 요 점, 주어진 점 P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곡선은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XY 좌표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것도 항상 K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이 얻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어디서 한 얘기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쪽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실은 왼쪽에 있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체인룰을 이용해서 보건데 이것은 이 이변수 함수 f의 그레디언트 벡터와 이 곡선의 탄젠트 벡터 간의 닷 프로덕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k가 이제 상수니까 항상 0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레벨 커브, 이 탄젠트 벡터하고 이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항상 수직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 그린 거와 같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보면, 보통 일반의 지도를 보면 지형이 잘 나타나져 있는 지도를 보면 소위 등고선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 있어요. 등고선. 등고선이라는 게 뭐예요? 등고선. 등고선이라는 건 일종의 곡선인데 그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같은 높이, 같은 해발 높이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변수 함수 f를 주어진 점 x, y 요 지점 요 위치에서의 그 지형의 높이 해발 고도를 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요거는 요 함수 값이 또는 높이가 100이 되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이 되는 거죠. 그게 등고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고선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예요? 이 높이를 주는 함수에 대한 레벨 커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지점에서 가장 빨리 높은 곳으로 가는 경로를 찾고자 해요. 가장 빨리 그러면 매번 움직일 때마다 높이가 제일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파른 곳을 골라서 가면 그것이 정상에 이르는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최단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방향도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값이 변하는 비율이죠. u 방향으로 갔을 때 움직일 때 함수 값이 변하는 비율. 그러니까 함수 값이 변하는 비율이 각각의 점에서 가장 큰 쪽으로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방향도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방향이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 각각의 점에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을 찾아서 가면은 가장 빨리 또는 가장 가파르게 움직이는 경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봤듯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때요? 그 레벨 커브의 탄젠트 벡터의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 가장 가파르게 또는 가장 빨리 정상으로 가는 경로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그 등고선마다 접선을 그어서 거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수직인 방향은 이게 있고 또 아래쪽도 있죠.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지만 지도를 보면 어느 쪽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야지 높이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 수직인 것 방향을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이쪽이든 이쪽이 아래쪽이든 둘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벡터인데 여기서는 지도에서 보면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위쪽으로 움직여야지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등고선마다 수직인 방향으로 최대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서 움직여 나가면 이것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르는 경로가 되겠죠. The curve of steepest ascent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로에 해당하는 곡선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높이 함수가 사실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돼. 이 함수 자체가 디퍼런시업을 해야지 이게 이제 적용되는 얘기인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 낭떠러지도 있고 높이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고 뾰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 해발 고도를 주는 높이 함수가 이제 뭐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 거에 거의 가깝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다가 어쨌든
지도상에서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계속 잘 움직여 나가면 비교적 빠르게 정상에 도달하는 경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함수가 해발 고도를 주는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지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어떤 뭐 예를 들면 온도, 그렇죠? 뭐 지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평균 뭐 온도가 같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값이든 간에 그 값을 주는 함수를 f라고 하면 같은 값을 가지는 그 위치들을 이렇게 레벨 커브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뭐 가장 값이 빠르게 변하는 어떤 경로나 방향 같은 거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는 주어진 점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레벨 커브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가장 그 주어진 값이 빠르게 변화하는 뭐 빠르게 증가하거나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제 가장 값이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에 보면 요 F의 다양한 값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숙제하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섹션 14.6절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14.6을 끝낸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시간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